아, 예, 안녕하세요. 예, 논중과 추론의 입문 강사 손봉우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여기 논중과 추론에서 지금 수업하는 요일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평일날 그 논술 수업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예, 언제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설명회를 제 홍보는 좀 빼고요. 정보 전달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파트가 올해 전반적인 노출 전형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린 거라 생각보다 그 정보 양이 되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15분 안에 조금 압축해서 전달하려면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압축해서 전달을 드리고 혹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맨 마지막에 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 그 논술 해결 책자 있죠? 그 책자 우선 이렇게 이제 넘기시면은 제가 이제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정리한 내용들을 PPT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거꾸로 왔구나. 자, 크게 이제 네 개를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올해 수능 최저 등급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논술 전형에 있어서 내신의 영향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학별 논술 문제 특징, 그리고 맨 마지막은 논술 시작의 필요성. 이렇게 이제 네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논술 수능 최저 등급 조건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책자 페이지로 보게 되면 제가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 장짜리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노란색 글씨로 된 부분들은 아까 뭐 이호범 선생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논술과 관련돼서 변경 사항이 있었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저 등급 조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4개, 3개, 2개, 1개, 그다음 맨 마지막에 최저 없는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학교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대학의 선호도를 편의상 레벨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능 최저 등급 조건과 대학의 레벨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대체로.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조금 비례해요. 왜냐면 고대가 맨 위에 있고 연대가 맨 아래에 있죠. 참고로 제가 고대생입니다. 예. 그 우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고대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대, 그다음에 뭐 이제 중앙대, 경희대 한예는 경희대 안에서 제일 높으니까. 그래서 얼추 보게 되면은 수능 최저 등급 조건과 대학의 레벨이 조금 비례하는데 여기서 되게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비례 관계에서 벗어난 학교들이 올해 이제 경쟁률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혹은 우리 학생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어, 부모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대학의 어떤 레벨보다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조금 높아 보이는 대학이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어느 학교가 약간 좀 눈에 보이십니까? 예, 홍익대학교가 보이시죠? 홍익대학교라면 보통 우리 이제 머릿속에 건대나 혹은 이제 동대, 숙대 요 정도 라인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2합 5거든요. 근데 지금 홍익대학교가 3개합 8입니다. 2, 3에다가 3을 하나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익대학교는 학교의 레벨보다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높게 책정돼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런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레벨에 있는 비슷한 학교보다 경쟁률이 낮다.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수능 최저 등급 조건으로 2합 5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 중에서 경쟁률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학교는 어딜까요? 똑같이 2합 5를 맞췄다고 했을 때. 예, 숭실대, 세종대.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경희대, 이대 정도를 좀 선호하고 건대, 동대, 숙대 정도는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뭔가 이제 세종대학교하고 숭실대는 인서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최저를 맞추면 이쪽이 경쟁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수능 최저 조건에 비해서 학교 레벨이 너무 높은 학교는 어딥니까, 여기서? 애들의 선호도는 최고인데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 어디죠? 예, 연대죠. 연대가 그래서 경쟁률이 높을 겁니다, 많이. 근데 작년에도 한 60대 정도 됐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높아질까요? 더 높아질까요? 아니면 더 낮아질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높아질 것 같죠? 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애들이 우선 늘어난 것도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작년까지 한양대학교도 꽤 학교 레벨이 높잖아요. 근데 한양대학교가 작년까지 최저 등급 조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연대하고 한양대 중에 양심상 연대 붙으면 다른 애들한테 약간 좀 미안할 것 같고 그래서 한양대학교를 되게 애들이 많이 썼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쟁률 200대 1 정도 나오고 연대가 60대 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양심을 버리고 연세대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최저 등급 조건이 올해 여전히 없고 경쟁률은 한양대가 최저 등급 조건이 생기는 바람에 조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예측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보면 입시가 조금 복잡한데 수능 최저 등급 조건만 갖고 부모님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대, 경희대 빼고는 탐구 과목 하나 잘 본 것만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탐구 두 과목을 생각해야 되는 학교는 성대하고 경희대인데 뭐 예를 들어 성대는 이렇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두 과목을 개별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탐구 2 이렇게 5개 중에서 세기합 5 또는 세기합 6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기합 6을 요구한 학부를 내가 맞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어, 수학이 4가 나와도 영어가 3이고 탐구 2개를 2, 1로 맞추면 세기합 6이 되겠죠. 거기다가 제2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사탐 한 과목을 제2외국어로 대체가 가능하니 이렇게 세기합 6을 맞춰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 최저를 맞춰도 사실은 중앙대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어요. 3합 7이 안 되니까 얘네는 사탐 하나만 반영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례 하나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국어사, 수학사, 영어삼 이렇게 나오면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한다고 했을 때 2가 있기 때문에 합 5가 되잖아요. 근데 경희대학교는 두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 3 나오면 2.5가 됩니다. 그냥 2.5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라 5.5가 돼서 최저 등급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탐구 하나가 1이 나오거나 탐구 2가 2가 나와야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논술 전형에서 이제 내신의 영향력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노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 조금 변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입시의 변경은 공통적인 게 논술 반영 비중을 전부 다 높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논술 100이라고 하면은 내신이 9등급이어도 신경 쓰지 말란 얘기고요. 그리고 내신을 많이 반영해봤자 최대 30? 이것도 이제 두 개 정도의 대학이 교과를 30% 반영하고요. 근데 약간 좀 이제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 비교과인데요. 그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90에 교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비교과 10%를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교과 10%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학교 생활 성실도를 반영하는 거라 주로 출결하고 봉사입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욕만 없다면 비교과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 좀 이제 눈여겨보실 게 그 밑으로 이렇게 가시면 비교과 10%인 대학들이 동국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가 더 있거든요. 비교과는 이렇게 세 개 학교밖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하고 중앙대학교는 전부 다 출결만 반영을 해요. 봉사활동 이런 거 필요 없이. 근데 이제 동국대학교는 며칠까지 결석해도 될까? 이걸 제가 좀 한번 계산해 봤는데 무단 결석 6일까지는 괜찮아요. 감점이 얘네 학교가 10점 만점인데 6일까지 결석을 하게 되면 0.6점 정도 감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감점은 논술 합격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무단 결석 5일까지 괜찮습니다. 10점 만점에 1점 정도 감점이 되고요. 이것도 역시 합격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 결석이 요걸 이제 넘어가게 되면 동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감점 폭이 커지니 이때는 조금 주의하십시오. 자, 추가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신도 제가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자면 내신 6등급까지는 어떤 대학교를 지원하시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단 2개 학교 정도만 조심하시면 돼요. 2개 학교 정도만.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세종대학교는 5등급 이하는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30% 들어가는데 300점 만점이에요, 내신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4등급까지는 285점이고 5등급이 270점이잖아요. 점수가 갑자기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세종대학교의 논술 지원자들 중에서 내신 좋은 친구들이 몇 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2등급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왜? 2등급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니까 3등급 대 정도의 내신이 가장 높은 친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급인 친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3등급인 친구가 294점이고 4등급인 친구가 285점인데 논술이 70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에서 내가 100점 만점에 1점을 더 따면 총점에서는 7점을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등급인 친구는 3등급인 친구보다 100점 만점에 2점 정도를 더 받으면 뒤집어져요. 근데 여기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5등급인 친구는 3등급인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24점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100점 만점에 4점을 더 받아야 뒤집어집니다. 근데 4점을 더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담하실 때 그 노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중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야 이하 모고 세종대학교가 상대적으로 그 라인에서 약간 조금 인기가 좀 덜하니까 너 이거 써. 근데 내신 등급이 낮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신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는 되게 특수한 경우인데 얘네 학교는 내신을 20% 반영을 하고 제일 잘 본 거 10과목만 반영을 해요. 전 과목을 반영한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보통 전 과목이 아니라 제일 잘 본 거 10과목만 반영하면 일반적으로 내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목을 관대하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만고만한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왜 특목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67, 67 계속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과목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5등급까지는 지원이 괜찮지만 6등급부터는 동국대학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동국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의 경쟁률 차이가 발생해요. 보통 이제 건대하고 동대는 레벨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경쟁률을 이렇게 까보면 거의 건국대학교가 동국대학교보다 경쟁률이 2배, 많게는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왜 동국대학교가 건대보다 더 인기가 없지? 동국대학교가 불교학교라 약간 좀 그런 경건함의 학교에서 조금 묻어나가지고서 왠지 내가 그 학교를 다니면 조금 죄책감 같은 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닐까? 혹은 얘네들이 뭐 민머리를 싫어하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절대 그거 아니고요. 약간 좀 이런 이유로 동국대학교 지원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특목고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넘겨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 논술 문제의 특징입니다. 대학별 논술 문제는 대부분 한글로 나온 언어 논술 문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00% 언어 논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언어 논술 문제에 이제 다른 양점들이 일부 추가된 학교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다른 학원에서 설명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저는 4개로 구분하는데 5개로 구분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거든요. 즉 언어 논술 플러스 도표나 그래프 해석 파트를 따로 떼가지고서 설명하는 그런 학원들도 있던데 사실 도표하고 그래프는 수학이나 영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논술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언어 논술로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주의하실 게 수리 논술이 들어간 특정 대학이나 특정 대학의 계열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수리 논술 난이도까지 이렇게 써놨는데 수리 논술을 출제하는 학교는 이제 한양대학교 상경 인터컬리지,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보면 인문사회 2에 해당하는 학부들이 좀 있습니다. 학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 그다음에 경희대 사회, 연세대인데 수리 논술 난이도 수는 제가 지금 쓴 그대로예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양대학교가 일반적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 등급으로 따지면 2등급.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있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2에서 3.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3. 연세대학교는 4까지 다 가능하고요. 5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네 학교는 수리 논술 문제를 푸는 게 본질이 아니라 여기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한 식을 언어 텍스트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능력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케바케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좀 특이한 건 이화여대 사회계열하고 숭실대학교 상경계열은 수학 실력하고 비례한다기보다 경제 공부량하고 좀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얘네 학교는 경제 수학이 좀 출제가 돼서 보통 수요 공급 곡선을 주고 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나 혹은 이자율을 계산하는 거, 복리를 계산하는 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대 사회나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경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원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는 학교가 연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복돼 있다는 의미에서 밑줄을 긋고 글자를 약간 좀 옆으로 뉘어놨는데 연대 이화여대 인문 1, 그다음에 한국외대 인문에서 영어 제시문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가 난이도 순으로 이렇게 배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따 제가 영어 제시문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영어 제시문의 난이도가 어떤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이게 연대 거 같은지,
이될 것 같은지 왜 될 것 같은지. 자, 그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가천대부터 이제 한신대거든요. 강남대학교가 올해 신설이 됐는데 얘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약수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언어 논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약수령 논술은 사실 논술 시험을 가장한 국어 시험하고 수학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사례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위에 지문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본문 가에서 찾아 쓰래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 가로 안에 폭력이라는 단어를 하나 쓰면 이게 정답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보통은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15개의 문항들을 풀게 되는데 인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어 문제 9개, 그 다음에 수학 문제 6개 이렇게 풀게 되고요. 자연계열은 반대로 수학 9개, 국어 문제 6개 이렇게 풀게 됩니다. 합격 컷은 보통 약수령 같은 경우에는 15개 중에 12개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국어 문제는 웬만큼 다 맞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문 같은 경우에는 수학 6문제 중에 4개 정도 맞출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영어 제시문인데요.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글씨가 조금 흐리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번 해석해 보시죠. 주제는 거짓된 언행이었습니다. 2번 문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문들이 이해가 좀 되시면 고개 계속 끄덕거리시면 돼요. 네. 난 다 이해가 됐다 하면 고개 끄덕거리시면 돼요. 이게 눈빛들이 점점 우울해지시죠? 아, 근데 부모님들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저기 교민 출신이신가요? 요 정도 레벨이 어느 정도 학교 될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럽죠? 요 정도 레벨이 외대입니다. 예, 외대 영어 제시문에서 보면 이제 이게 난이도가 가장 낮은 쪽인데 영어 등급으로 따지면 얼추 한 3등급? 요 정도 친구들 좀 풀 수 있고요. 2대는 이 영어 제시문 내용에다가 분량이 1.5배 정도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량이. 그래서 2에서 3등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외대는 요 영어 제시문 양에 곱하기 3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어 제시문 독해할 때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등급 2등급 정도가 좀 적절한 것 같고 3등급도 꼼꼼히 읽으면 풀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외대 입문 문제고 제가 논술 시작의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가 지금 이렇게 A하고 이렇게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A하고 B 중에 분량이 어디가 더 길어 보이죠? 단순히 밑에 거 안 보고 위에만 봤을 때. 1번 문제에서 답안에 작성 분량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B가 더 많을 것 같아요? B가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이 A 유형이 1000자가 나왔고요. B 유형이 300에서 400자밖에 안 나왔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B 유형은 그냥 답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애들이 논술 시험에 가서 어떤 대학교 논술 문제를 잘 푸는지를 조금 봐야 됩니다. 얘는 긴 글을 잘 쓰는 애인지 짧은 글을 잘 쓰는 애인지 혹은 해결책을 잘 쓰는 애인지 혹은 도표나 그래프를 잘하는 애인지를 제가 봐야 나중에 그 얘가 잘 푸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은 대학교에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 답안들을 좀 분석할 시간들이 필요해서 조금 좀 빨리 올수록 유리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마무리인데 작년에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총 52만 명이었다고 해요. 재수한 친구들 18만 명 정도에 그 다음에 현역 34만. 여기서 그냥 재수는 그냥 N수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의대 중원 이슈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언론에서 예상하기를 20만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생 친구들이. 근데 거기다가 황금돼지여서 우리 현역 친구들이 되게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45만 명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그럼 합치면 이제 65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논술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회를 듣는 이유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위 15개 학교들, 상위 15개 대학교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예, 서울대부터 어디까지? 서울대, 연대, 아니다, 고대, 서울대, 고대, 연대 3개에다가 서성한이 7개에다가 중경외시 11개에다가 홍동건축
15개죠. 그러니까 숙대까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15개 학교를 이 65만 명의 친구들이 지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시 때 백분위가 얼마나 나와야 될까? 이걸 한번 좀 계산해 봤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가능성은 많이 없지만 그러면 수시 때 이 15개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인원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3만이 빠지겠죠. 우선은. 그럼 62만 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시에서 이 15개 학교에서 몇 명을 뽑냐면 2만 명을 뽑아요. 그러면 62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100분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얼추 한 3.5% 정도가 나와야 상위 15개 학교 안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는 수능 공부대로 하시고 다만 이제 플랜 B 정도를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봐야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이 아닐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